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격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신냉전으로 인해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 상황은 우리 경제에도 거세게 들이닥치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자국의 경제 위기는 모른 척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는 나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내몰린 자국의 경제 상황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유독 한국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그야말로 집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일본의 유력 매체인 데일리 신조는 한국의 외환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당국이 환율 급락에 속수무책으로 놓이게 됨에 따라 기어코 지옥의 솥이 열리고 있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감세 정책으로 촉발된 영국의 신용 불안이 세계의 금융시장의 크나큰 악재로 이어짐에 따라 한국의 원화 또한 연일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에 덩달아 1997년과 2008년에 벌어진 금융위기가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인 데일리 신조는 한국의 원화 급락은 이미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9월 22일에 미국의 FRB가 자국의 기준금리를 0.75%나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됐고,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못 느낀 외국 투자자들이 일제히 증시 매도에 나서 이를 달러로 바꿔감에 따라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22일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75% 올리자 1달러에 대비한 한국의 원화 가치가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선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의 분위기는 마치 외환위기 전야와 다름없다고 억측했습니다. 바로 지난 9월 20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에서 도망치는 투자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자본 도피가 한국에서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외환위기 조짐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지 못하면서 더욱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지난 9월 15일과 16일에 한국은행이 원화 매수에 나섰지만 고작 수십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은행의 이 같은 소규모 개입은 오히려 투기 세력의 먹이가 될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원화를 판매하려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이 제 아무리 원화를 매입하려 하더라도 소규모로 그칠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투기 세력의 거대한 원화 매도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오히려 무의미한 환율 방어로 인해 외화를 낭비하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은행이 원화 급락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이처럼 소극적인 원화 매입에 나서는 것은 결국 한국의 통화정책이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한국 당국이 원화 매입에 나서는 것보다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 악화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인 데일리 신조는 비단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과 전격적으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던 미국 정부 또한 이번에는 한국과의 통화스와프에 돌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그동안 관계가 악화되어 왔던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 혈맹이라고 불려지는 미국 정부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통화스와프에 나서야 되는데 최근 불거진 한국과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매체는 중국에 대한 외교 노선과 여러 외교적 이슈를 둘러싸고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의 갈등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에 단단히 화가 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화 급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1997년에 한국에서 벌어진 외환위기 당시에도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는데 이때도 중국을 둘러싸고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만큼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좌절되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미봉책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에도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외화자산을 구입할 때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빌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곧장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원화 가치의 하락을 막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 당국의 이러한 대응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환 시장에서 원화 매출과 달러 매입이 감소하므로 원화 가치의 급락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매체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가뜩이나 가중되고 있는 한국의 외환 위기에 엄청난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을 기점으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연거푸 적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지난 8월에는 통계를 작성한 지 66년 만에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의 외환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외환 위기가 불발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한국 국민들의 남다른 저력만큼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매체는 당장 보건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한국 정부가 방역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이미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외출을 삼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은 K방역의 시초를 만들어냈고, 이는 일본 정부가 3밀 금지 조치를 직접 꺼내들고서야 확진 인원이 감소한 일본과 사뭇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에 달할 만큼 이전의 위기에 비해 충분한 환율 방어 여력을 갖고 있고, 한국 국민들 또한 그동안 여러 위기 때마다 남다른 저력을 과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도 잘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가 터무니없다고 비판하기라도 하듯이 당장 국가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일본 문제나 신경 쓰라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일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8일 영국의 대표 매체인 로이터 통신은 연일 거듭되고 있는 엔화 폭락과 이에 따른 일본의 신용도 하락을 보다 못한 일본 정부가 기어코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급진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해왔던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바주카포로 대량의 엔화를 쏜다고 묘사됐던 구로다 총재의 경기부양책은 엔화 급등을 종식시킴으로써 많은 이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1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구로다 총재가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구로다 총재의 급진적인 양적 완화 기조로 인해 엔화의 가치가 약세를 넘어 폭락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동안 일본은행의 채권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유지해왔던 금리 정책 또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인 로이터 통신은 구로다 총재가 지난주에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의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이나 아니면 더 낮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는데, 이로 인해 1달러당 144엔이었던 일본의 엔화 가치가 146달러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 일본 정부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시장 분위기에 화들짝 놀란 일본은행 총재가 나흘 만에 자신의 발언을 전격적으로 철회하는 것과 함께 일본 경제가 보건 위기의 대유행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 가서 금리 기조를 바꾸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일본 총재의 이 같은 엉터리 기조는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그의 말 한마디로 엔화의 가치가 145엔까지 폭락되는 광경이 연출됨으로써 일본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그만큼 크게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이에 분노한 일본 정부가 구로다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 이전에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일본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까 연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구로다 총재가 취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기조가 점차 일본 경제를 부도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행보에 발맞춰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채권 상한선을 방어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유지와 무제한 채권 매입에 나섬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이웃인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행보보다 다소 늦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급작스런 금리 인상 충격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은 앞으로 미국에서 몇 차례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다면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는 이미 손쓸겨를도 없이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와 채권 수익률을 0%로 고정하는 이른바 YCC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당장 대량의 엔화 매도 사태는 불보듯 자명할 뿐만 아니라
투기 세력의 금융 침탈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자국의 경제 위기에는 이런 방구 아무런 비판 없이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경제를 두고 가타부타만 거듭할수록 정작 더 큰 공난을 맞았을 때 이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비록 일본 매체와 영국 매체의 보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현재의 위기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